네, 트렌드 이슈 분석하고 그 안에서 돈을 벌 만한 방법이 무엇인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돈 버는 트렌드. 오늘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의 주제가요. 또 네. 어렵다면 어렵고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금리 인상 이슈가 될 것 같아요. 6월 FMC를 통해서 본 돈 버는 힌트는 무엇인가 다뤄볼 텐데요. 미국이 3월에 이어서 3개월 만에 또 두 번째 금리 인상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는 이 추이. 그렇죠. 과연 이호룡 대표께서 보는 이 눈여겨볼 만한 점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이번 FMC 회의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나 있어요. 네. 일단은 PC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전망을 상향했죠. 네. 2%에서 2.1%로 상향 전망했고요. 지난달 5월 달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과도한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은 없을 거다. 네. 결국은 뭐 있어도 막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약한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그러니까 0.1%를 상향 전망한 것으로 끝냈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금리가 지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문구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중립금리보다는 낮게 유지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즉 점진적이고 완화적 금리 인상은 앞으로 중립금리를 넘어서면서 이제 없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립금리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영향이 없는 금리거든요. 네. 이게 2.75로 봤어요, FMC 위원들이. 근데 이제 이 중립금리 어떻게 보면 건의자인 그 존 윌리엄스죠. 뉴욕 연은 총재인데 2.5%로 봤거든요. 그럼 2.5%면 올해 하반기에 두 번 올리면 2.5%가 됩니다. 네. 그러면 중립금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긴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2.75라면 내년에 한 번만 더 올리면 이제 긴축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점진적이고 완화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 이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는 금리 인상은 좀 부담스럽겠죠. 예, 그런 면에서 좀 착안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다라고 파월이 평가를 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예상치 2.7%에서 0.1% 상향시킨 2.8%로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자연 실업률이 지금 4.5%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3.8%가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자연 실업률을 상당히 많이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금 상승 압박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3.6%까지 하락할 거니 아직 없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에 3.6%까지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임금 상승 압박이 있을 거냐? 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거고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착안해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관전 포인트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확실히 뭐 미국은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중에 느껴진 뉘앙스는 인플레이션 자체를 조금 강조해 주신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돈 버는 힌트를 착안을 해본다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원유 수요가 이제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 파월이 그 평가한 부분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미국의 기업 고정 투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원유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착안했고요.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274만 4천 배럴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온 걸 보니까 414만 3천 배럴 감소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폭 한 140만 배를 더 감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원유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한번 또 힌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휘발유 수요 추정치도 일평균 99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 수준인데요. 중요한 건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드라이빙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7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데 휘발유 가격까지 올라가면 가처분도 더 줄어들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란에다가 또 한마디 했죠. 트위터에도. 니네 좀 유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란에 있던 이란 오펙 대표가 또 한마디 합니다. 니 때문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러냐. 니네가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베네수엘라도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원유가 증산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 사우디 보고 증산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오펙이나 비오펙 쪽에 증산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란을 제재하면 우리가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 입장에서
누구죠? 까먹었는데 하여튼 왕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80달러대는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재정에 대한 평균 유가가 81달러인가 잡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합니다. 만약에 그 유가가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간다면 생산량으로라도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박리담회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제재하되 우리하고 러시아가 증산을 하겠다. 뭐 이런 쪽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펙이 공급 감소분을 메우지 못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유가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부분 리스크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의 공급 격차가 메워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메우겠죠. 그래도 그래봤자 내년에 시장 수급 균형 정도 맞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란이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가 간 마찰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상태에 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가격 라인을 보시는지. 제가 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네. 지금 64달러대 찍고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66.64달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고점이 72, 73달러대니까요. 다시 거기는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브렌트유랑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예, 되죠? 브렌트유하고 지금 현재 10달러 정도 상당히 높게 벌어져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브렌트유를 따라서 WTI가 상승하면서 그 격차를 좁히지 않을까. 통상 뭐 3, 4달러 정도 차이나 많이 가도 5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현재 70달러 정도대는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예.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원유과 관련된 상품에 좀 투자를 해봐야 되나요? 그렇죠. 뭐 결국은 원유와 관련된 원유 지수에 투자하겠죠. 뭐 우리나라 정유주에 투자하기 참 힘든 게 우리나라는 정제 마진을 정제마진, 네. 하기 때문에 그 바로 지수에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ETF를 또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뭐 먼저 이제 미국 ETF를 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국내 ETF로 뭐가 있을까 보다가요.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WTI 원유 지수를 2배 정도로 움직이는 거죠. 뭐 원유가 1% 움직이면 한 2%도 2%. 움직이는 건데요. 지금 현재 27,700원대 있습니다. 뭐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앞으로 지금 전고점이 25,000원 가까이 뭐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미국 ETF인데요. 이 부분은 2배가 아니라 3배짜리입니다. 예, UWT라고 네, UWT. 네. 미국 원유 지수를 3배 정도 지금 따라 움직이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앞으로 33달러대 정도 되는데요. 31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40달러대까지는 트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ETF 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네.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고요. 오늘 이슈에 대한 결론과 한 줄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볼게요. 좀 민망하지만 네, 인플레이션은 유가를 춤추게 한다.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했습니다. 유가를 춤추게 한다. 네. 왜 민망하시죠? 이런 말을 잘 못해가지고. 네, 오늘 한 줄 전략 들었습니다. 오늘 유가 조금 더 상단이 열려 있다 쪽에 이야기를 힘을 실어 주셨고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 또 투자처에 대한 언급까지 건네주셨습니다. 흐름, 추이를 놓고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돈 버는 전략 시간, 오늘 고진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 꾸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탐나는 주식 2PM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1.49%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락폭이 조금은 더 커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1% 하락을 넘어서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 마이너스 0.92%까지 낙폭을 좀 줄인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1.82% 계속 하락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1.6%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했었는데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LG생활건강도 0.28% 정도 오르는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었던 건 장 초반부터 마찬가지고요. 신라젠이 0.64%. 다만 나머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위치되어 있는 나머지 바이오주들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메디톡스가 2%대, 바이오로메드, HLB, 나노스 뭐 이런 종목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조금 상승 탄력을 키워서 현재는 6.02%까지 상승 탄력을 키운 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옥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이 장 마감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 가능성까지 염두하시면서 이어지는 마감 전략 A+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탐나는 주식 2PM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